자, 박영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뭐랄까 교육위에 처음 가가지고 첫 타석에서 그냥 휘둘렀는데 홈런이 돼버렸네. 난 휘둘렀는데 홈런이 돼버려. 얼떨결 홈런. 그 이번 국감이 스타가 없었는데 유일한 스타라고 하시죠. 유일한 스타. 그 최근에 연속 삼성에 이어서 연타석 홈런입니다. 이거 전투력이 원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볼까요 이게? 대단했네. 그러니까 그 박용진 화나러 온 사람들이 아니구나. 제 이름을 부르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고요. 네. 저 10월 5일 날 그 사립 유치원의 이제 비리 실태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저 토론회를 했는데 이 사진 많이 봤는데 여기 길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정말 귀에다 대고 소리를?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저 소리 지른 저분은 상관이 없는데 어떤 분들 옆에 와가지고 막 의원님 이제 그만해 이러고 막 간질간질하게 하시는 분들. 이 표정은 뭡니까? 이거 뭐예요? 제가 우는 거예요? 제가 그날 진짜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뭐 말씀하신 대로 어리버리 교육위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 정무위에 못 있어. 대신 너 민주노동당 출신이고 그러니까 가서 환노위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봐. 근데 당일날 교육위로 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사실 별로 준비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이시성 비서관이 있었는데 원래 다른 의원실에 넘버원 보좌관으로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원래 교육위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교육계는요 연구비리 그다음에 사학비리 유치원비리 이 세 개의 비리가 있는데요. 이거를 잘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은 건드려봐야 뭐 이렇게 잘 소리도 안 나요. 아픈 건지 싫은 건지 이런 느낌도 안 오고 대충 막 되게 무겁게 무슨 벽돌 든 느낌이 이렇게 지나가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건들면 삼성은 보이지 않는 괴물 같은 느낌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건들면 벌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도 각오하셔야 되고요. 지역구가 흔들흔들 하실 수도 있고요. 난리도 아닐 겁니다. 이분들이 워낙 모든 사학비리든 연구비리든 뭐든 다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라서 여기 정치권에도 또 관료계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 사회에도 이렇게 관계가. 지역구도. 이게 지역구에도요. 그래서 위험할 텐데 어떠시냐. 비서관이 나를 걱정하는 척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쪽팔리게 야, 무서우니까 하지 말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자 뭐. 좀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그렇죠. 뭘 몰랐던 거야. 저 정도일 줄 몰랐어요 진짜. 네. 진짜 저 정도는 몰랐어요. 첫날부터 이 시간이 될 줄 몰랐던 거야. 토론을 하자고 그랬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무당이 사람 잡다고 그러죠. 선무당이 너가 다 잡아버린 거야. 이게 사람을 잡은 건 아니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저걸 하고 나서 마음을 다시 먹었죠. 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구나. 보통 사람들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할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료를 우리가 이번에 공개한 사립유치원 관련한 자료는 차곡차곡 하나씩 밟아가는 프로세스였는데 뭐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몰아쳐버리니까 좀 당황하고 놀라긴 했는데. 유치원 이 관련 단체에 거기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물론 소송전 그렇습니다.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정치 지역구 의원들은요 후원자 10명보다 안티 한 명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후원자 10명은 잘 눈에 안 띄지만 안티 한 명은 너무 눈에 띄거든요. 근데 안티 한 명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인터뷰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유치원 연합회가 한 유치원은 한 30개 정도씩 있거든요. 이분들이 원장님들이 이렇게 구청장이나 아니면 저희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지역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자 그러면 바짝 긴장해서 봐요. 그 사람들은 돈도 있지만 아이들을 고려를 그럼요. 해서 학부 영양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 그럴 수 있고. 그 한 유치원에 100명 정도의 원생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죠?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한 200명 정도의 엄마 아빠들하고 늘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누구 엄마하고 전화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친근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30개예요. 2, 3은 6천 명이에요. 어떤 정신 나간 정치인이 그걸 건드려요. 선거에서 총선은 몇백 명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분들이 그 한 해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엄마 아빠 숫자만 6천 명 가까이, 5천에서 6천 명 가까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10년, 15년 이상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라니까요. 뭐 운영위원을 같이 했다거나 뭘 같이 했었던 엄마들 10명씩만 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통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를 흔들 거예요. 지금은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소나기가 지나가고 그러니까는 납작 엎드리는 것 같지만 안 그럴걸요. 이제 언론의 관심도 떠나고 국민들의 분노도 조금 사그러들고 김어준 총수도 안 부르고 이렇게 되면 저희만 남는 거예요. 우리 의원실만 사실은. 그것까지 각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의 보복은 그렇게 이제 잊혀지고 나면 집요하게 계속되겠죠. 또 재밌는 건 그분들이 이제 그 뺑덕어멈 사실은 박용진 씨가 우리 유치원을 그렇게 괴롭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우 저 젊은 놈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몰라. 그 사람 국회의원 되더니 돈도 많이 어떻게 생겼다대. 어디 가서 그렇게 돈을 달라네. 돈을 그렇게 밝히는데. 마치 본 것처럼 맨날 부부싸움이 심하대. 아래 위층에서 난리가 아니래. 그걸 어디 보도자료를 내겠어요? 저희 부부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대응하기도 힘들고.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1년만 하면요.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에?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냐고. 다 강북구로 이사 오세요. 예, 미아동,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권삼동, 송중동 이렇게 여러분 6개 동인데요. 이사까지 안 오셔도 좋아요. 그 동네 아는 뺑덕 엄마를 아시든 철수 엄마를 아시든 아는 분들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쫙 저장해놨다가 네. 총선 한 달 전쯤에 나와서 이거 다시 틀면서 우세요. 그때 그랬지 않냐고. 나는 다 잊었다고. 그때 그렇게 도와준다고 박수 치던 이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자,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가실 겁니까 이제? 어저께 현 집행부를 몰아내고 초강경파가 들어섰더라고요. 민노당 출신에. 예? 그리고 이 교육위원회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뭘 안다고 자기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뜨끔했죠. 말씀하신 대로 선무당인데. 아니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으니까요. 잘 몰랐으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겁 없이 시작한 거예요. 네. 몰랐으니까 겁도 안 나고. 이거는 이전부터 있던 일인데 이걸 알면 알수록 야 건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안 건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말씀 되게 좀 웃기긴 한데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들 이번에 처음 하셨죠. 지난 5년간 6년간 우리가 뽑은 교육감들과 우리 그 교육감들과 함께 일하는 교육청의 관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감사를 했으니까. 7월 20일 날 전국의 그 관련 담당자들 모여가지고요. 자료를 우리가 입수했거든요. 교육부에서. 근데 그 자료를 보면 7월 20일 날 회의를 해서 공개를 한다. 곧 공개한다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공개 안 했냐 했더니 제가 책임자인데 공개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정보 공개를 청구한 분들한테는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국회의원이 공개를 해도 소송을 건다고 지금 이러죠. 때로 몰려와서 저러죠. 저런 분들한테 그 시민 한두 명의 시민들이 엄마 아빠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공개해가지고 그 소송전에 휘말리겠어요. 저분들이 법률 검토를 의뢰한 데가 법무법인 광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3대 로펌이에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고 감사의 권한이 있고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서는 엄마 아빠한테 잠깐 보여줬다는 걸로 저한테 퉁치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지금 분노가 가지만 아마 당신들이 이대로 있으면 곧 당신들한테 이 분노가 갈 거다.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해와라 그랬더니 유은혜 장관은
사실 말하면 찬스가 온 거잖아요. 이 사태를 앵간히 알고는 있었으니까 이거를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신 찬스가 온 거죠. 그렇죠. 알던 사람한테는 찬스가 처음으로 신입이 들어와서 초구에 홈런 친 거 보고 찬스가 온 거예요. 오, 지금 하면 되겠다. 그렇죠. 사실 지금이 찬스예요. 찬스죠. 여러분 지금이 천재 이루의 기회예요.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몰려 있고 그 덕분에 박용진도 이렇게 썼을 때 사학 비리와 유치원 비리를 어느 정도까지 제도적으로 개선시켜 놓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볼모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도 못하게 하잖아요. 어저께 기자회견의 핵심이 그거예요. 저기 사립 초중고등학교하고 국공립 유치원이 쓰고 있는 그 투명한 회계 시스템 우리 보고 쓰라고? 그렇게 못하니까 그거 우리한테 적절하게 맞도록 고쳐와. 아니면 별도의 회계 시스템을 구축할 때 우리하고 협의해. 이게 어제 얘기했던 기자회견의 핵심이에요.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이우야를 막론하고 미안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그 라디오나 이런 데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들에게 한번 해보자고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한 거다. 그러면 우리도 갈 때까지 갑시다. 지원을 받지 말아야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아니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놓고 감사받기 싫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지난 5년간 했었던 감사 결과를 보니 좀 황당한 데다가 돈을 쓰고 백도 사고 아이들 저기 방과 후 가정비로 홍어회하고 막걸리도 사시고 그런 몇 가지가 드러난 이유를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재무회계 규칙 플러스 회계 시스템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들에게 맞는 재무회계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 재무회계 규칙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줘요? 저는 못 받아들이겠고요. 갈 때까지 가야죠, 이제는. 네. 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고요. 이 사람 못 가겠고 네. 싸움은 잘 싸우고 계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드물게 온 기회잖아요. 이런 건 이전부터 있었는데 관료들도 정치인들도 건들면 이렇게 커지니까 못 건드렸던 거예요. 의원님이 뭣도 모르고 건드려가지고 빵 터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 이거 골 때리거든.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 이기라고 막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냐고. 일단 저희가 어떻게 얼마 필요해? 계좌번호 밑으로 나가는 거죠? 계좌번호.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해찬 대표가 저는 그 용안을 당선되시고 어제 처음 뵀습니다. 잠깐 좀 와라. 그래서 이제 가서 뵀더니 일단 일장 본인 자랑을 좀 하시고. 네. 특기예요, 특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교육부 장관 할 때 말이야. 이게 또 시작해가지고 쭉.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왔다가 한 일장 연설을 쭉 하신 다음에 그래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요거 이렇게 얘기 드렸더니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단히 촉이 있으셔서 시간과 날짜를 좀 조정하시더라고요. 그 교육부 장관까지 같이 그 자리에 이제 제가 배석을 한 거죠. 두 분 만나는데. 일하는 거 보면 진짜 유능하다고. 그러니까요. 그건 유능한 건 확실해요. 바둑판 한 3-4개를 앞에다 놓고 바둑 두는 느낌이에요. 네. 동시에. 굉장히 유능해요. 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날짜 조정을 해줘서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는데 이달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 단계를 거쳐서 교육부에서 안을 마련해가지고 발표할 거고요. 진짜 저런 찬스인 게 만약에 박근혜 시절에 국감에서 의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만큼 화제는 됐는데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교육부 장관도 편을 들어주지 않고 정부도 편을 들어주지 않고 국회에서도 그런 힘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지금은 교육부 장관도 새로 왔어. 그렇죠. 그다음에 얼떨결에 홈런도 쳤어. 그다음에 당대표도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네. 찬스. 정말 하늘이 도운 기회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저희는 속도전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식기 전에 이달 안에 일단 마무리를 하자. 근데 그 다음부터 장기전이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사립학교법입니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도 규정이 됩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로 되어 있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와 절차와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립학교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개정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밀고 나가기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물론 저희 의원실 다 만들었죠. 예.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학교급식법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도 대략 찬성.
유아교육법 이거를 유아교육법을 고쳐야 지금 해마다 2조씩 퍼주면서도 자기 개인 용도로 썼을 때도 처벌을 못 하잖아요. 지원으로 가니까. 그래서 국고 보조로 가도록 성격을 바꾸는 것은 유아교육법이에요. 이거 바꾸는 것도 자유한국당도 크게 반발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 걸려요? 사학법. 우리 잘 나갈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도 사학법으로 박근혜 그 당시 대표가 돌아다니고 장애투쟁하고 나니까 다시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생각하시면 가장 만만치 않은 일일 거예요. 그게 관심 갖고 도와주시고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종부세 보셨잖아요. 네? 10년 전과는 사람들의 정치 수준이 달라졌어요. 종부세 이번에 안 먹히잖아. 네. 똑같은 프레임을 때렸는데 사학법도 그때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유치원 운영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기가 막혔던 게 사학하고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설립자가 원장이세요. 배우자가 그 행정실장을 맡고 계세요. 아들들이 사무원이에요. 그리고 딸은 또 교사로 있어요. 근데 그게 똑같아요. 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하고 적발을 했어요. 설립자한테 이거 좀 원장이 돈을 이상하게 썼으니 처벌하세요. 하고 알려줬는데 그게 사람이 원장이야. 한 지역의 유치원 원장이 4개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받으면 이리 가요. 여기서 징계받으면 이리 가고. 근데 이거를 공개를 안 해요. 우리가 보통 법에서 뭐를 만들어 놓으면 규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잡아놓으면 시행령에 가서 장관 시행령에 가서 엉터리로 만들죠. 이런 거 있으면 반드시 공개해 해놨는데 장관 시행령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2012년에 된 거니까 박근혜 정부 때 거예요. 2013년인가 됐으니까 징계를 하라고 돼 있어요. 징계된 거는 공개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공개를 한 번에 바로 시정하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알림이라고 하는 그 정부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이번에 걸린 데가 다 괜찮은 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황당하더라고요. 물론 국민 노릇하기가 정말 피곤하지만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셔야 이런 문제가 한번 우하고 끝나는 게 아닐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가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요? 제 생각에는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유치원 어린이집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저쪽에서 맨날 저래 해놓고서 안 불러서. 네. 그거 한마디만 하고 가시든가. 뭔가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같이 가도록. 아니 그냥 앉아서 해야죠. 아니 뭐 빨리 돌아가셔야 한다길래 빨리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아니요, 저기 국감 오늘 끝났어요. 자, 사실은 이제 뭐 아까 좀 말씀하신 저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지 몰랐던 거고 선무당이 사람 잡은 거고 어쩌다 휘둘렀더니 말로 없는이 나온 거죠.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몰랐으니까 하는 건데 그 선출직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비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네는 알았으면서 왜 안 했니라고 다른 의원들을 뭐라고 그러실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고 나면 더 어려운 싸움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미 제가 볼 때는 유치원연합회 비대위도 장기전에 돌입한 겁니다. 이분들은 교육부한테 늘 이겨왔어요. 2014년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변경 때도 싸워서 이겼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감사를 강화하지 마라. 그리고 투명 시스템 도입하지 거 반대한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끌고 집단 휴원했었잖아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문 닫아버리면 엄마들이 아이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엄마들의 원성이 바로 교육부로 밀고 들어오니까 교육부는 늘 쫄아 있거든요. 당장 오늘도 출근해야 되는데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해결 그럼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거 믿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모인 거예요. 늘 하시는 말씀이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것만 부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늘 답답하고 잘 안 뚫리고 그러면 사실은 총수에게 뉴스공장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 돌파구 열고 그랬었거든요. 삼성 관련해 설 때는 이제 다른 데가 다 관심 갖지 않을 때 다스베이더와 뉴스공장은 늘 열려 있죠. 늘은 아니고요. 뭐 안타라도 쳐야지.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가서 눈만 들고 와서 쳐주세요. 그러면 어떡해? 네. 다시 한번 고자질을 여러분들께 할 테니까 그때 관심 놓치지 말고 늘 함께 해주셔서 교육개혁 그리고 유치원 비리에 대한 개혁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도 이 유치원을 잘못 건드렸지만 유치원 쪽도 의원님을 잘못 건드렸어요. 맞습니다.